안녕하세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혹시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생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책의 진짜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책을 펼치면 아하! 하고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마치 책이 모든 걸 아는 현명한 스승 같다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만약 책에 모든 문제의 정답이 다 들어있다면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생각에 뭔가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서점에 한번 가봤다고 상상해보세요. 특정 주제에 관한 코너에 딱 가보면 진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같은 주제에 대해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국제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세뮤얼 헌팅턴은 문화랑 문명 때문에 결국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책에서 하랄트 뮬러는 아니라고, 갈등은 문명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경영 전략 분야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최고라고 하죠. 근데 또 패스트 세컨드라는 전략은 정반대예요. 혁신은 작은 기업들한테 맡겨두고 대기업은 두 번째로 들어가서 안정된 시장을 먹는 게 훨씬 똑똑한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기업 경영에 대한 관점은 아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선 제구엘츠처럼 성과가 낮은 직원은 빨리 내보내는 게 그 사람과 회사를 위해 좋은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선 비비안느 포레스테처럼 그런 논리 때문에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고발하죠. 이처럼 책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속의 이론들끼리 충돌하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이론 하나 툭 던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의 원저자가 필맥스라는 브랜드를 직접 경영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꼭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도구 상자 같았다고 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 전략, 마케팅, 생산 관리, 온갖 이론들을 다 꺼내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이론도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만능 열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문제가 간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책을 통해 우리는 문제의 진짜 복잡한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고려해야 할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늘어나는 거죠. 이 표가 바로 현대 비즈니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값싼 비용 아니면 높은 품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지금은요, 둘 다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스페이 브랜드들 보세요. 가격은 싸면서 디자인도 트렌디하고 품질도 어느 정도 괜찮아야 살아남잖아요. 유연하면서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전문적이면서도 통합적이어야 하고 이런 모순적인 가치들을 전부 끌어안아야 하는 시대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책은 왜 읽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독서에 대해 가졌던 가장 큰 오해를 걷어내고 책의 진짜 가치가 뭔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책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책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있다는 이 생각이에요. 사실 책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책을 읽을수록 머릿속에 물음표만 더 많아지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독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 해요. 독서는 정해진 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 상황에 맞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요, 리더십이나 전략을 짤 때 아주 실용적인 차이가 생겨납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과 결정을 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랄까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해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잡은 이거다 하고 딱 내는 거죠. 하지만 리더가 현실에서 해야 하는 건 결정입니다. 결정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해요.
데이터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기회를 꿰뚫어 보는 직관, 그리고 이 길로 가겠다는 어떤 결단까지 포함된 훨씬 더 복합적인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매번 100% 옳은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관점과 줄목들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결과적으로 실패의 확률, 즉 오차의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답만 찾아 헤매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능동적인 독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 일부러 반대 의견을 찾아 읽으세요. 한쪽 주장만 들으면 생각의 과목에 갇히기 딱 좋습니다. 반드시 그와 정반대 주장을 하는 책을 찾아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해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배를 다루는 정치랑 생산을 다루는 경제는 절대 뗄 수가 없거든요. 이 둘을 같이 봐야 세상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셋째, 질문 자체를 어떻게 만들지 질문하는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게임 이론 같은 학문이 아주 좋은 훈련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게임 이론이 단순히 이기고 지는 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고 그럼 나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최선의 수를 둘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전략적 질문의 학문인 셈이죠. 이게 바로 책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 자신에게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던지는 아주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질문의 틀이 바뀌면 문제 해법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책이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준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책은 종착역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